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회복이 약하고 수출 가공 산업의 해외 이전 등의 영향을 받아 일선 도시들은 더 이상 예전의 번영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둘째 부인 마을, 즉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마저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중국 외향형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심천의 첫 마을과 경제적 위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천에는 두 곳의 마을이 특히 유명한데 하나는 황강촌, 다른 하나는 하사촌입니다. 이 두 마을은 둘째 부인 마을로 불립니다. 황강촌은 심천 복정구 아래에 있는 마을로 면적은 그리 넓지 않으며 0.5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매우 특별합니다. 황강촌은 심천 중심지의 중심선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고층 빌딩들이 밀접한 CBD가 있고 강 하나를 건너면 홍콩입니다. 황강 항구는 심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항구입니다. 황강촌은 이름만 보면 마을 같지만 사실 심천시 구역의 일부입니다. 1980년대 심천 특구가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황강촌은 급격히 부유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7, 8층의 주택 건물을 지어 외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마을에는 200여 가구의 현지인만 있을 뿐 1000여 가구 이상의 외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의 임대료는 심천 시내의 쪽방촌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오늘은 심천의 토호마을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재벌마을은 황강촌이라고 불리며 7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마을은 감숙성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집을 임대하러 옵니다. 만약 이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다면 아마도 그녀가 백만장자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러 채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천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신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집은 그리 저렴하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침실 한 개의 임대료는 적어도 2,500위안 이상이 듭니다. 이곳은 생활비가 아주 비쌉니다. 심천에는 몇 개의 유명한 도시 내 마을이 있습니다. 복정구에서 유명한 곳으로는 상사, 하사, 황강, 수위, 샤취, 사미가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많은 심천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일명 악수빌딩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현지인이 이런 건물을 한두 채씩 임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을 비교하면 화가 나 결국 죽는다라고. 바로 이런 말이 이곳을 설명하는데 적합합니다. 우리는 먼저 둘째 부인 마을의 유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혁 개방 초기 대규모의 홍콩, 타이완 및 외국 자본 기업들이 심천에서 투자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많은 투자자와 경영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황강촌에서 집을 임대하는 대부분은 홍콩 사람들의 둘째 부인으로 이들은 주로 사천이나 호남 등의 내지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황강촌에는 한때 5만 명의 둘째 부인이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여성 중 많은 이들이 농촌 출신으로 대다수는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긴 근무 시간에 비해 급여는 낮았습니다. 어떤 남성들이 부양비를 제시하면 일부 여성들은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중에 정식 부인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눈앞의 이익에 유혹되어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둘째 부인을 두는 남성들은 홍콩 상인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홍콩의 화물차 운전사들, 즉 중앙운전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홍콩의 트럭 운전사들은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연간 수입은 36만 홍콩 달러, 한화약 6,455만 원에 달했습니다. 2002년 홍콩의 GDP는 1조 3,769억 위안, 한화약 270조 원에 달해 심천의 6배에 해당했습니다. 심천의 소비 수준은 홍콩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홍콩의 화물차 운전사들은 높은 수입 외에도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았으며 둘째 부인을 두어도 그들의 홍콩 아내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장 보조금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내지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심천 복정구에는 또 다른 유명한 둘째 부인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사미촌입니다. 사미촌은 면적이 매우 작고 길이가 430m, 폭이 300m에 불과합니다. 이 마을에는 400여 채의 집이 있으며 주민수는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한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했으나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곳의 월세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1,500에서 2,000위안으로 방 하나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2천에서 3천 위안으로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지만 방이 매우 작아 한두 명 정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시내 마을 내부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악수 빌딩, 즉 건물과 건물 사이가 1m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손을 내밀면 주위 건물에 사는 사람과 악수할 수 있으며 건물 주위엔 많은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올려다봐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악수 빌딩뿐입니다. 칭찬할 만한 점은 지금은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어 심천의 95%에 달하는 도시내 마을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주요 도로는 조금 넓지만 다른 골목들은 매우 좁고 집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운 곳이 많고 옷이 잘 마르지 않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건물 아래를 걸을 때 하수도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골목의 너비는 대개 1m 정도여서 전기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자는 서로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이곳은 매우 깨끗하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곰팡내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2000년대 초반 출생자로 삼이촌에서 살고 있으며 복정구의 CB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천에 가면 월급이 1만 위안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친구는 월급으로 7천 위안을 받고 있으며 그중 2천 위안을 집세와 기타 비용으로 쓰면 한 달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만약 학력이 평범하다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도시 내 마을과 항상 붐비는 지하철일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수입은 점점 더 증가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홍콩인들이 내륙에서 둘째 부인을 두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천의 소비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홍콩의 화물차 운전사들은 둘째 부인을 두는 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집을 임대하는 비용도 많이 오르자 점차 황강촌에서는 홍콩 운전사들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홍콩 사업가들만이 이곳에서 집을 임대하여 둘째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황강촌은 예전의 번화함을 잃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출근길을 오가는 직장인들로 둘째 부인 마을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와 함께 현재 심천의 집값은 발로 밟는 듯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구 중심의 상업용 아파트는 420만 위안에서 185만 위안으로 급락하며 55%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심천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중고주택은 반토막 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중고주택의 가격은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규 아파트도 중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심천의 제곱미터당 집값은 현재 5만원대까지 하락했으며 8월의 중고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5.90 위안으로 전월 대비 0.34% 하락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황금지대인 심천 남산 전해구역도 집값이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중대한 소식입니다. 심천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남산 전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락하며 하락폭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한때 2천만 위안을 넘던 고급 대형 아파트가 이제는 799만 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독립적인 홍보를 가진 주택, 즉 땅의 소유권까지 보장된 주택으로 게다가 외지 고객들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심천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이 아파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천의 집값 급락과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었고 심천의 2024년 1분기 신규 실업 등록 인원은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 심천 블로그는 실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와 남편은 매달 18,000 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32살, 결혼했으며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21년 고점에서 집을 샀고 그 뒤로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따라왔습니다. 올해는 무급 휴직 후 실직하게 되었고 이 모든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적 위기가 원인입니다. 저축은 많지 않고 주머니는 텅 비었는데 위에는 부모님, 아래에는 아이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실제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이 날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으며 쉴 수도 없습니다. 심천에서 살다 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임대료와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저희 집은 현재 대출이 18,000위안이고 집세는 5,000위안입니다. 사둔 집은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이고 아직도 리모델링과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실직 후 저의 가정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모든 압박이 남편에게 다 가해졌습니다.
그 전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지만 경제 환경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경험이 풍부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니 구직 시장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면접을 볼 기회도 몇 번 없었고 보수는 너무 낮았고 면접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심천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급 차를 몰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전화 요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심천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매일 나사 돌리듯 일하는 사람들도 청소부들도 아닙니다. 바로 고비율 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장 차림에 화려하고 100만 위안짜리 고급 차를 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수천만 위안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매일 고액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해 걱정하고 심지어 매달 전화 요금조차 아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빚을 갚는 일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집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습니다. 매달 이자만 몇십만 위안에 달하고 평소에는 아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벌어도 지출을 따라가지 못해 돌려막기에 열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언젠가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게 벌지만 최소한 빚에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심천이 올해 아주 힘든 한 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 20년 중 가장 나쁜 해일 수도 있고 앞으로 20년 중 가장 좋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외지에서 심천에 와 수년간 방황하며 거의 4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구직하고 있지만 나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35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직한 지 2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심천에서는 집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건 정말 큰 부담이네요. 작은 원룸이라도 매달 1,000위안 이상이고 햇볕도 들지 않는 방은 700에서 800위안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지만 나이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지금은 구직이 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졸업생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거의 40살인 사람들은 아예 필요 없죠.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가정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대도시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떠돌다 보니 외롭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막 사회에 나왔을 때의 그 열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한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 급여를 낮추어 구직하려 했지만 결국 그 회사에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심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판매원이나 고객 서비스, 현장 근무나 종업원 같은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3,500위안에서 4,000위안 정도죠. 아직 심천에 오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해고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이력서를 준비해 여러 플랫폼에 지원했습니다. 최선은 무중단으로 이어지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는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리는 좀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택시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 2건의 전화 불만도 잘 해결해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급여가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나와 동행하느라 다리에 모기한테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물렸지만 결국 이 일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더 낮은 급여를 받는 지원자가 있었을 겁니다. 요즘 당신이 그들이 제시한 낮은 급여를 마다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당신이 대기업 출신이라서 잦은 잔업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까 봐 걱정돼 일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대기업이 오히려 장점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된 셈이지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